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68하고요. 이제 9월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곧 10월입니다. 추석이죠. 추석 연휴 앞두고 한번 살펴볼 내용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5월 달에 이미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 교통사고 처리했을 때 자동차 보험회사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최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대인 1인 책임보험입니다. 이 책임보험에서 내가 물어주는 부분에 부담해야 될 거, 그거는 어디 규정되어 있냐면 안 보시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인 1 책임보험에서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한 운전자는 대인 1 책임보험에서는 300만 원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300만 원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치료비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100만 원 들었는데 내가 300을 내? 그럼 200은 누가 먹어? 보험회사가? 그러면 안 되지. 100만 원 손해봤으면 100만 원 내가 내는 거고, 예를 들어 200만 원 손해가 났으면 200만 내는 거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손해가 났어. 그러면 나는 일단 300만 원까지만 낸다. 300만 원까지 내 부담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대물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책임보험 이러면 대인 1 얘만 책임보험이었어요. 요즘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얘도 책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의무보험이라고 해야 돼요. 의무보험. 얘랑 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얼마? 대물 2천만 원까지는 가입을 해야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안 나와요. 대인 1, 요 책임보험,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책임보험하고 대물 의무 2천만 원까지 요거를 딱 가입을 해둬야 과태료가 안 나와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얘 빼고 나 책임보험 들 거야 하고 이것만 넣어서 만약에 너도 받아줘요. 보험회사 받아줘요. 내가 그렇게 넣는다는데 뭐. 받아는 주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과태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얘랑 얘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 규정돼 있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거기서 내 부담금이 300, 100 돼 있다고요. 그리고 대인 2,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대인, 그리고 대물. 이미 대물이 뭐 2천만 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뭐 1억, 요즘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가입을 하시고요. 5억도 있고 10억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랫게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예전에 우리 현대해상 전산 열면 예전에 그냥 나 자동차 보험 설계할 거야 이러면 3억 딱 설계가 됐었는데 요즘은 5억 설계가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3억 가입돼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자동차 보험 뭐 대물 이거 해봐야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냥 10억으로 하시죠.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얼마 차이 나는데 1,200원 차이 나요. 3억 하는 거랑 10억 하는 거랑 1,200원 차이 나요. 뭐 1,200원도 아깝다고? 그런 사고 안 난다고?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나랑 너랑 딱 두 대만 딱 사고 나면 3억짜리 막 5억짜리 이런 차 잘 없잖아요. 그죠? 있긴 있겠지. 근데 잘 없잖아요. 우리가 만날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한 대랑 딱 둘이서 사고 나라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다가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 같은 거 들이박아가지고 건물이 통째로 폭삭내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다가 아주 고가의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걸 싣고 가는 차를 받고 핑계가지고 뭐 억수로 비싼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아서 두 개를 했더니 이 기계가 막 한 10억이야. 예를 들면 뭐 차는 해봐야 뭐 한 3천만 원 이래 되는데 이게 10억이야. 과실 따져보니 7대 3. 자, 요 10억 3천만 원, 10억 3천에 70% 얼마예요? 이것만 따져도 7억이잖아. 그 3억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4억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야 돼요. 돈 없어요? 들어가서 살아야지.
저 뭐 어디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은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까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까줘요. 어쨌든 자 지금 부담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담금은 어디 규정되어 있냐? 이 대인2하고 대물 이미 요거는 어디 규정되어 있냐?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1일부로 얘가 자기부담금 1억에 자기부담금 5천에 요게 생겼죠. 예전에는 400만 내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 4백이 최대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어요. 사람만 다쳤어. 차만 빠졌는데 뭐 차량 수리비가 한 2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내 부담금 얼마요?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2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차만 빠졌는데 차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나온대요.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돼요? 2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2천만 원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내 부담금이 별도로 5천이 있어요. 그럼 2천 넘어서 3천까지 1천만 원. 그건 내가 내야지. 그럼 난 얼마 내야 돼요? 1,100만 원을 내는 거죠.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지나가는 보행인을 치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손해는 없어요. 사람만 다쳤어요. 근데 사람 다쳤는데 치료비를 계산해보면 한 2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돼? 300 내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 300이 대인에서 초과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 보상 한도예요. 피해자가 1급 부상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보상을 해줘요. 책임보험 부상 치료비 한도가 3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치면 일단 3천까지는 다 보상해 주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상 정도를 따져서 부상 정도가 통상 그냥 허리 좀 뻐근한데 허리도 통하고 이러면 그냥 14급 나오거든요. 14급 얼마냐? 50일. 뭐 한 골절 정도 가야 11급 되지. 보통 12, 13, 14급이거든요. 그러면 골절 정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보통 보면 한 12급까지 요게 한도예요. 120만 원. 그러면 치료비 하부비금 다 해가지고 120이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거 한도. 그러면 얘 한도를 넘어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대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보상이. 그러면 대인 2에서는 120까지 나가고 대인 1에서는 책임보험에서는 대인 2에서 또 그 넘어서는 부분을 나가겠죠. 나가는데 내 부담금은 그러면 얼마예요? 일단 120. 그리고 대인 2에서 1억 원까지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10월 22일 기준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배법이 개정된 게 실시가 돼요. 이제 10월달에 개정됐어요. 10월 22일 바로 실시돼요. 얘가 500이던 게 1,50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도는 1억 6,500이 돼요. 이제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1억 6,500이에요. 1억 6,500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1억 1,000, 물건에 대해서는 5,500 내가 부담금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500이니까 예를 들어서 차 수리비 한 1,000만 원 나오세요. 그러면 난 500만 내면 되고 500은 보험회사에서 나가겠죠. 그죠? 3,000만 원이야. 그럼 아까 3,000일 때 얼마였어요? 2,100만 원이었죠. 이제는 1,100만 원이었죠. 이제는 3,000이면 1,50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주운전을 안 해야 돼. 왜? 술 처먹고 면허 정지 취소돼가지고 운전하다 걸리는 게 보통 무면허예요. 왜 지금 현재 무면허가 됐는가를 물어보면 술 처먹고 걸려가지고 면허 지금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자, 뺑소니 왜 뺑소니예요? 술 처먹고 운전했는데 처벌이 두렵거든.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무병에서 뭔가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차예요. 자차. 여러분 뺑소니 해야 된다니까. 자, 음주무면허는 자차 보상 안 해줘요. 내 차 빠진 건 보상 안 해줘요. 그런데 뺑소니는 자차 보상해 줍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더 약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번에 이거 개정된 부분이 저는 보험회사가 똥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는 왜 꺼냈냐?
올 5월 달에 2020년 5월 달에 법 개정 이거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법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그 4월 7일 날 개정을 해서 개정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넣었어요. 넣고 뭐 관련한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뭐지? 이런 것들도 들어 있어요. 어쨌든 상세한 전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그거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우리 궁금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혹은 단속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음주운전의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왠지 재밌잖아, 그죠? 자, 이 질문의 답이 나오기 전에 전제가 하나 붙어야 돼요. 여기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운전자 책임 없어요. 그 4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4세대를 완전히 구현해낸 나라는 없어요. 그 TV에 보면 이렇게 영화나 이래 보면 그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딱 탔어요. 내가 딱 타서 나는 뭔가를 조작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 회사예요. 회사 주차장이에요. 딱 탔어요. 자, 뭐 집으로 가죠. 딱 이러면 지가 알아서. 그러면 나는 이 차의 운행에 개입한 게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적지만 그냥 알려준 거잖아요. 뭐 깜빡이 켜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운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운전은 누가 했어요? 차가 했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는 물을 수 없어요. 왜냐? 운전자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운전한 놈이 아니에요. 놈자자잖아. 운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 안 되죠. 뺑소니 칠 일이 없겠지. 지가 사고 안 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 멋대로 뺑소니? 뭐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면서 골목길 같은데 지나가면서 사람 손을 탁 스쳤는데 이 차가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뭐 갈 수는 있으려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서 음주나 뭐 이런 어떤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완전히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구현된다면, 자, 그렇다면 운전자에게는 완벽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내가 운전에 잠깐 개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이런 도로를 이렇게 평탄이 아니고 이제 탁 트인 뭐 이렇게 주행 조건이 좋은 도로를 달릴 때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크루즈 기능. 예를 들어 100km 딱 찍어 놓으면 오르막이면 얘가 좀 가속을 좀 해가지고 100km를 유지하고, 내리막이면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해가지고 얘가 100km를 유지하고, 평탄한 도로 같으면 속도가 점점 감소되지 않도록 얘가 100km를 딱 유지하는 정도로 100km를 유지하는 기능, 이런 거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뭐 커브길 좌우 핸들 조향을 일부 안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에 딱 타가지고 자 집으로 가죠 이러면 지가 알아서 집에까지 가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됐어요. 들어가세요. 뭐라고 들어갔냐? 일단 보험회사는, 저는 이제 보험회사 다니니까 보험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면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쪽에 책임을 물어요. 구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구상, 물려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 쪽에 구상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차량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는데 얘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차량의 제조사에 책임을 묻겠죠.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먼저 처리해 주고 구상을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10월 8일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의 예, 자율주행자 자동차 사고 보험금 등의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자배법 29조의 2에 규정이 하나 신설됐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흥미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술 처먹고 운전하지 마시라고요. 술을 드시는 건 좋아요. 술을 드시고 함께 어울리시는 거, 마음을 풀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아요. 그거는 술을 드시는 거고요. 운전을 하는 거는 술을 처먹는 거예요. 처먹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추석 명절에 간단한 음복 한잔 하는 거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뭐 산소하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